좀 편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들을 복귀해 보면서 휴일 지나고 나서 우리 시장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NH투자증권의 김영환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은 눈높이 재조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눈높이 재조정. 어떤 뜻이죠?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종목들의 차별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 좀 두드러지는 점은 4월 한 달 동안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주식들이 좀 비추한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별로 좋지 않았던 주식들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양쪽의 괴리가 커졌던 눈높이들이 서로 재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눈높이 재조정이라는 의미로 조금은 종목에 집중하는 한마디를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외에도 오늘장의 체크포인트 중요한 점들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세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밤에 발표된 미국의 4월 ISM 제조업 지수 얘기고요.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별로 헤드라인 지표는 여튼 하락을 했습니다. 3월에 64.7포인트를 기록한 데서 60.7포인트로 하락을 했고요. 발표 전 컨센서스는 65포인트. 그러니까, 높은 레벨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던 게 한번 반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향후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약간 의구심을 가져오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여전히 경기의 여건을 양호하다고 해석하면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업종 얘기를 드리는 거랑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어제 세부 항목을 보면은 생산이랑 재고는 떨어졌고 반면에 가격이랑 수주 잔고는 올라갔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생산이랑 재고가 줄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수요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생산을 늘리지 않거나 재고를 안 쌓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가격이랑 수주 잔고가 같이 높아졌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수요가 안 좋아서 생산과 재고를 안 쌓는 게 아니고,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도 쌓여 있지만은 생산이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차질을 갖고 있고, 그 상황에서 재고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경기가 상당 기간 더 좋아질 거다라고 오히려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반락은 크게 신경 쓸 만한 악재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오늘 조금 변동폭이 컸잖아요. 일시적으로 3,11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3,147포인트로 장이 끝났죠. 변동폭이 어느 정도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100포인트 정도가 저항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 조정받은 게 이제 바닥권에 가까워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게 오늘 증시가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상승 전환을 하는 식으로 작용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매수 주체를 보인 거는 주로 연기금이랑 투신권이었는데, 그러니까 지수 가격 레벨을 보고 더 이상 팔 때가 아니다라고 기관들이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저항선은 이제 기술적이랑 펀더멘털 양쪽을 볼 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이 3,100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펀더멘털 선으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코스피 PER의 최저치, 그러니까 한 11배 반쯤 되는데, 이 정도가 지금 주가 지수에 적용을 하면은 3,070포인트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3,100 밑으로 많이 밀릴 여지는 적다. 그런 점에서 오늘이 좀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었다. 지수 레벨에서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 재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업종 측면에서 얘기가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매도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원론적으로 따져보면요, 시장에 고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도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공매도라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네이키드 숏,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포지션 없이 그냥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용성을 페어로 잡는,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은 사고 고평가된 종목은 파는 이런 전략에 주로 활용이 된다는 걸 감안하면은 최근에 공매도 재개라는 거를 사실은 시장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크게 보는 것보다는 고평가 종목은 좀 빠지고 저평가 종목은 좀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더 많이 작용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오늘 장 한마디에서 제가 눈높이 재조정 얘기를 드린 거랑 굉장히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상승한 주식보다는 최근에 조금 소외돼서 이제는 이 주식들이 좀 싼데? 라는 생각들이 드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높아지는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중에 좀 부연을 드리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굉장히 다각도로 체크 포인트 주셨어요. 간만에 미국 증시의 경제 지표, 그리고 국내 지수의 변동성 좀 크지만 3,100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은 종목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내일은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쉽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노동절이고요. 또 일본이랑 우리는 또 어린이날로 인해서 내일은 휴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쉬는 동안에 지나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어떤 주요 일정들 있을까요? 경제지표 이벤트는 두 개를 좀 중요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목요일 날 나오는 유로존의 소매 판매고요. 두 번째는 금요일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4월 고용 지표입니다. 유로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유로존이 우리랑 크게 연관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이제 ISM 제조업에서 최근에 경기 동향 얘기를 짚어드렸는데, 사실 경기 동향만큼이나 또 다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달러의 방향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달러가 좀 약세를 보여야 미국에 주로 머물러 있는 글로벌 주식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와서 수익 있는 쪽으로 찾아가는 경향들이 생기고 그래야 한국 주식도 외국인들 매수에 의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달러 약세의 방향이 진행이 될 거냐 아닐 거냐라는 걸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유로존의 경기 동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컨센서스는 한 9.6% 정도 좀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1주년을 맞아서 이제 유로존의 소매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초입 국면이라는 건데 일단은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나 좀 그 뒤까지도 생각해도 좀 좋을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월까지는 미국 위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었고 유럽 쪽은 백신 접종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그러면은 미국 주도로만 경제가 좋아지고 유로존 경기가 좀 약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오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최근 4월 들어서부터 백신 접종도 유로존에서 좀 많아지고 있고 이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를 더 빨리 부스팅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는 되게 대규모 부양책을 냈죠. 이제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300조 원 규모가 되는 코로나19 회복 계획 이런 것들을 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3월 소매 판매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유로존의 경기가 회복된 속도를 조금 빨리 만들어주고 그게 약달러로 연결이 될 수 있으면은 한국 주식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요일 날,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나오는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미국 고용 보고서인데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4월 미국 고용이 98만 8천 명 정도,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미국의 고용이 이제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이랑 건설업이 이끌고 있고 지금 중소기업들까지도 미국에서는 고용난에 시달리면서 또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고용은 호조를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체는 물론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다만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 더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이 좋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지표가 항상 고용지표지만 고용지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연준에서는 일부 외파 의원들이 테이퍼링 언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듯이 조금
통화 정책의 방향이 굉장히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연준위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실상은 좋은 일인데 이게 주식시장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사람을 또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 후반에 어떨지 전망하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 함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1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기업들 중에서 가격 레벨이 너무 높은 레벨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익 수정 비율,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추정치들이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은 이번 주에 발표될 것 중에서는 목요일에 발표될 카카오, SK텔레콤,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된 제일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익 수정 비율이 잘 나오고 있는 분야의 기업들이다. 이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동차 연구를 간단히 드렸는데 최근에 눌려있던 대형주 중에서 조금 이제는 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자동차예요. 사실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오늘도 나왔지만은 굉장히 4월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가 굉장히 준수한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런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또 좀 눌려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자동차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걱정거리, 왜 그럼 지금까지 주가가 못 갔느냐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차질을 겪고 있다. 이런 건 많이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량용 반도체 쇼트지 때문에 완성차의 출고 속도가 그렇게 안 빠를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는 거였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심하게 눌려 있고 결국 이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점에서 지금 타이밍에서 이런 주식들을 좀 선진입해보는 치는 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종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의 김영환 과장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시장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목요일장 기분 좋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